대한민국의 첫 독자 개발 항공기 KTX-1 015기가 추락했다. 시범 비행 연습 중 갑자기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해 015기가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조종사는 절대 비상탈출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저절로 비상탈출이 됐다는 얘기다. 이대로 사고의 원인은 미궁에 빠질 것인가? 외국의 글로벌 방산업체와 벌어진 책임 규명 논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KT-1 개발 사업 전체가 추락할 수 있다. 015기 추락의 아픔을 딛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진실 규명에 나선 KT-1 개발팀의 고군분투를 소개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의 정식 명칭은 웅비입니다. 우리 항공산업이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웅비라는 이름을 발표하는 명명식을 앞두고 KT-1 015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개발 사업은 또다시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사고의 원인 규명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생생한 증언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KT-1의 시험 비행 조종을 지휘하신 기예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KT-1의 설계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KT-1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KT-1 개발 당시 국가유닛 항공 분야 개발을 총 책임지셨던 조태현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추락 사건 당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015기가 비행 중에 추락해서 형체도 없이 불에 타 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했던 이 정영식 소령과 백헌영 대위에게 불상사가 없이 건강하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후의 영향은 아주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어가게 됐습니다. 이재명 박사님. 우선 이제 사흘 뒤에 계획됐던 KT-1의 명명식은 그 이후로 그대로 진행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큰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테고요. 그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 한번 스케치 한번 해주시죠. 예. 그날 명명식은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고 국방부 장관님도 오시고 또 바깥에 계시는 학계분들 또 원로 공군 역대 총장님들 이런 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딱 대통령께서 그날 친필 희호를 이렇게 쓰시는 날 우리가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일단 대통령님하고 국방부 장관님은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 대신 국방부 장관님께서 아마 공군참모총장님 그 당시에 그 김홍래 참모총장님 주관하에 명명식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95년 11월 28일 공군 서울기지 성남비행장에서 수행을 했고 그 당시에 웅비호 제막식 및 시범비행 3호기를 실시를 했고 또 임석 상관은 공군참모총장이었고 또 참모총장께서 그때 3호기를 한번 이렇게 좌석에서 올라가서 타보셨습니다. 그리고 웅비호 개발 현황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참석 인원도 약 한 1,200명, 공군에서 한 800명, 뭐 대외부서에서 한 240명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고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하면서도 생각은 사고조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사고가 규명이 돼야 우리가 이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고조사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명명식은 거의 진행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행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지만은 또 사고 원인 규명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단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조태환 박사님, 네네. 저희가 이제 015기는 이제 탐색 개발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 본 이제 시제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015기 초도 비행을 나누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개발팀에게는 첫 작품이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 이제 015기 시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035기에 주력을 해서 온 개발팀들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됐지만 실제 이 그 015기가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이후로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이 015기를 만들고 제작을 했었던 전반적인 이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이런 낭패감들이나 또 이렇게 상심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이 KT1 개발 사업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도 높이고 외국에 수출까지도 하는 그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산을 하는 군용 항공기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계 개발의 효시가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으로 아주 큰 자부심과 함께 긍지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지금 부하로가 그 한국인이 그 최초로 개발해서 최초로 설계해서 만들었던 부하로라는 비행기가 근대 문화재로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KT1 015기가 살아 있었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그러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KT1 015기를 그 당시에 참가해서 생산하고 비행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상실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참석하신 조태훈 박사님께서는 민간항공기 사고조사위원장을 조금 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조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는 전 세계를 비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조사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기는 자동차나 다른 시스템에 비해 가지고 그 설계, 제작, 운영, 정비 여기에 아주 특별한 신경을 써서 특별한 그 규칙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큰 하자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가 이륙하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나 항공기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그 하자에 의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서도 정비에서도 제작에서도 그리고 운영에서도 그리고 교육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 관련돼서는 아주 면밀한 그 네트워크와 교육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항공기 사고가 누구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 조사에 의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면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이 체계를 더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고 조사가 일어나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전 세계에다가 공표를 하고 전파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항공기 사고 조사 일반 민간 항공기 사고 조사의 기본입니다. 예, 이도열 박사님,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요. 도대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점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전방석에 앉아 있던 이 전영식 소령이
왜 이 비행 도중에 아무런 그 어떤 얘기도 없이 사인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출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이제 이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게 파장이 커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정소령이 아무런 신호 없이 이 조종석에서 사출된 후에 이 015기가 이 추락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불에 타게 되는 이런 사고가 이제 일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방석에 앉아 있던 백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두 분 다 이 정대령께서는 사출의 손잡이를 당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고 직후에 바로 이제 이 진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이게 어디서 이게 누구의 실수인지 뭐 어떤 부품의 문제인지 궁금한데 어떤 것입니까?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실수도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은 거는 우리 조종사들의 그 초기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조종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항공기 결함인가? 항공기 설계 결함인가? 항공기 설계 결함도 아니고 보면은 이제 이건 그 당시에 조종사로서 제가 비행 경험에 의한 감으로 이 비상 탈출 좌석에 결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일단 그쪽으로 가면은 이 사업은 잘 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가장 많은 팩터를 두고 그 바쁜 이 와중에 그 마틴 베이커 회사에서 미스터 키스 엘리어트라는 순선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야말로 이런 사고 조사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그 아마 사고 난 현장에 어떤 원인으로 된 걸 자기도 파악하려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양반이 굉장히 이 사고의 문제 해결하는데 키포인트가 될 거다. 이 초기에 이분이 조사에 가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조종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이지를 갖다 놓고 네가 한번 당겨보시오. 당겨봤어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1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한 그 5 내지 6파운드에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5 내지 7파운드 사이에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자기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듯이 그러면 그 비상탈출 좌석에 교보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 얼마에 빠지게 돼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분 아주 전문 분야니까 자기가 열심히 찾더니 어디에 의하면 40에서 60파운드다. 그러면 그게 우리로 말하면 한 18kg에서 27kg 요 사이에서 빠져야 된대요. 그러면 너무 약한 데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기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동의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걸 써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써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인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인을 못 하겠대요. 그래? 그럼 사인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당신이 이거 동의하냐 안 하냐 이 사실에 대해서만 당신이 사인하면 된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은 사인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서로 버티기 작전하는데 그분이 그 3일간의 출장 그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가야 돼요. 그 마지막 날 됐는데 우리는 요 사고조사가 바로 전날 사고조사가 아니라 명명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빠가지 못했다가 이제 명명시 행사가 28일이 11월 28일. 그 다음날 29일 날 이 사람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댕기고 났다 해가지고 못 떠났죠, 이 양반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다음날 떠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딱 버티고 그때는 군복도 입고 좀 건장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설마 못 나가게 할 거니까 실제로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를 놓치게 생기니까 이 양반이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썼어요. 자기가 비행기 표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못 가게 딱 되는 게 확실시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23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그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급하니까 자기가 친필로 써가지고 사실만 그거 써라 그래가지고 3가지를 썼어요.
23년 전에 한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친필한 거.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협상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협상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게 이 한 장의 쌓인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 문서고 그때 그 시뮬레이션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최현병 조종사님 우리 기예호 대령이 실제로 땡겨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그것도 23년 전에 그 비상탈출 좌석에 대한 그 핀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우리 기예호 대령이 잠깐 설명을 해줬습니다. 실물을 보고 설명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기호 대령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좀 네. 주셨는데 네. 실물을 보고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왜 사출했냐. 예. 정영식 소령 당시의 증언은 내가 일부러 땡기진 않았다. 예. 그럼 사출된 건데 한 것이 아니라 된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있는데 뭐 기계적인 그 로켓 카타폴트 그게 잘못돼서 그냥 저절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게 소위 사출 이젝션 핸들 사출 핸들인데 거기 핸들에 들어있는 요 핀이 사실 여기 기계 장치의 시트 사출 좌석에 꽉 박혀가지고 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빼면 빠질 수가 있고요. 요게 빠지면 그야말로 점화가 돼서 로켓 이 분출기 점화가 돼갖고 로켓가 발사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출 핸들이고 이 사출 핸들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또한 작용이 되는데 마이너스 즉 이 기동 중에 비행기가 거꾸로 이제 배면 비행을 할 때 그때 몸이 좌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좌석으로부터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갭이 많이 생기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요걸 당겨서 요게 이젝션 시트 좌석에 꽉 매져 있고 조종사는 여기에 그 어깨와 다리를 묶도록 돼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돼서 어깨로 올라가서 묶고 그다음에 다리로 묶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건 좌석에 꼭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좌석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당겨서 가능하면 당겨서 꽉 붙어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마틴 베이커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저희들은 비행할 때 늘 이거 빠질 수도 이렇게 하면 느슨해질 수 있겠네. 그러면서 늘상 조심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 있고 이것은 밑에 있으면서 사실 이 이젝션 핸들은 조종사 그 양쪽 다리 가운데 허벅지 사이에 있고 이건 이렇게 위에 있고 있어서 유사시에는 이걸 당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느슨해져 있고 이렇게 느슨해져 있고 이게 사실 비행 중에 보면 비행기가 얌전히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막 터뷸런스에 막 튀기도 하고 마이너스 G를 걸면 몸이 아예 뒤집어지니까 몸이 탁 떨어지기도 당겼다가 놓다 이런 이 비리비리 결국 아무리 이렇게 당겨놨어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다 펴졌지 않습니까? 예. 이래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조종사들은 마틴 베이커가 이렇게 만들었네. 이거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포인트를 두게 되었었는데 1997년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바꾼 순간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옆 건물 벽에 부딪힌 후에야 멈추어 섰다. 사고 후 A씨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급발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차종의 급발진 사고가 이어졌고 2년 후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다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결과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2심에서 패소. 2004년 대법원에까지 소송을 끌고 갔으나 끝내 패소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만 약 700여 건에 이른다. 하지만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급발진 피해가 인정되려면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연히 일반 운전자에 비해 자동차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원인 미상의 급성호흡 부전 증상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무려 7년의 조사와 재판 끝에 책임자를 밝혀내고 처벌하게 됐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주장하는 6,014명 중 공식으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522명에 불과하다. 제품의 결함을 밝히는 것과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스마트폰 폭발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출시 2개월여 만에 판매를 중단하며 사실상 결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폭발로 화재를 입었다는 소비자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다. 해당 스마트폰의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전문기업을 상대로 제품의 기술적 결함과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 책임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에 끼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리적 방어에 나서게 된다. KTX1 015기 추락 사고 또한 마찬가지. 사고의 원인은 영국제 부품의 결함으로 드러났지만 해결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제품 결함을 입증한다 해도 세계 항공시장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작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쉽게 인정할 리 만무한 것. 만일 책임 소재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오랜 시간 KT1 사업은 중단되지만 영국 제조사는 불리할 것이 없다. 심지어 결국 한국의 항공기 제작 능력이 문제라는 식의 잘못된 여론이 형성된다면 KT1 개발 사업에게 닥칠 위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양산기 제작을 앞두고 발생한 예기치 못한 015기 추락 사고. 개발팀은 과연 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사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들 박사님, 네. 사고의 원인도 분명히 영국의 그 MB사 제품이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한국에서 거기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인데요. 어쩌다 이 MB사가 주 고객인 우리 한국에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건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온 원인은 이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고 국제 소송 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 자기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동의하고 사인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동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보상하는 거는 별개 사항이다. 그거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대행해 주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가고 싸우자면 싸우자 하는 법적으로 가자.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 인정 못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보상을 받는 게 주요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거는 다 서로 이해를 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거기 사출 좌석 손잡이에 주어진 뽑는 심이
주어진 그 교범에 있는 것보다 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거는 설득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조종사들이 아까 얘기하는 그 마이너스 G 스트랩이라고 이거를 쭉쭉쭉 풀리면은 이제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뭐 잘못 끼워가지고 조종사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이젝션이 됐다. 그러니까 비상 탈출이 됐다. 그렇게 이제 계속 거기서는 이제 조종사의 실수를 주장을 한 상태로 팽팽하게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새로운 걸 했어요. 유사 사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년 전에 그 EMB 311이라고 브라질 비행기가 있어요. 투카노라는. 그것도 이 이젝션 비상 탈출 좌석은 저희하고 유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마틴 베이커 회사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때도 유사한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그 당시에 미 공군에는 그 초등, 중등 그 훈련기를 갖다가 새로 선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필라투스 항공사의 PC-9하고 이 투카노가 이게 후보 항공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군 조종사들한테 자기 항공기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그 시범인데 그 시험비행 조종사, 그 노스롭의 시험비행 조종사의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조종사가 그 노스롭 시험비행 조종사 아들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비행에 대한 잘 모르는 17살짜리 어린애인데 덩치가 굉장히 커요. 허벅지도 굵고 키도 크고. 그래서 적격자가 아닌데 그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 비행기를 태우면서 이상한 그 기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핀처럼 그 런처박이라고 그 항공기만 할 수 있는 막 덤블링하는 이런 기동을 하다가 그럼 마이너스 G라고 배면 상태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후방석 조종사는 안 당겼다 그러는데 비상 탈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고 사례를 우리가 갖다 놓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우리가 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 세계 800대 이젝션 그러니까 비상 탈출 좌석이 있는데 그거 아무도 사고 안 내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니네가 뭐 이거 비상 탈출 좌석 때문에 사고가 났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냥 아주 팽팽하게 대립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쪽도 법적으로 갈 걸 각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장비를 만들어서 우리 기계부대령이 실제로 해가지고 4번씩 서로 했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그 마틴 베이커의 주장하는 거 4번 해보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4번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 4번은 다 빠졌어요. 근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방법대로 시뮬레이션 한 거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다가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아마 그 마틴 베이커 부사장이죠. 그 아들이 왔어요. 젊은 사장인데 실권자죠. 그 와가지고 자기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인정을 하는데 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작전은 좀 협상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게 처음으로 항공산업 이거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KTX1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전부 다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 사업이 못 간다. 그 우리 사업이 못 가면은 니네 우리 사업이 가야지. 그 당시만 해도 85대니까 그 비상 탈출 좌석이 그 2배입니다. 그러면 170개의 비상 탈출 좌석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운영 유지하면 그 엄청난 그 물량인데 니네 그럼 못 간다. 그러니까 니네가 좀 양보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설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맥혔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설득에 주요했냐면은 그러면 좋다. 니네가 우리하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우리를 인정 안 해주고 법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서울에서 그 다음에 97년도에 항공법 무슨 학술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법 학술대회에서 국제항공법 학술대회에서 이걸 사고 사례를 발표하겠다. 그래가지고 니네 회사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해서 사고를 냈다는 걸 발표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세가 뭐 법적으로 뭐 불사하겠다고 막 하다가 협상하는 자세로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그러면 협상하는 걸로 좀 바꿔가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도 윈하고 마틴 베이커도 윈. 마틴 베이커의 목적은 명예입니다. 그 전 세계 70%는 어떤 마케팅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고 사례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그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피해가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해배상을 받고 우리가 이게 항공기 결함이 아니다, 설계 결함이 아니다, 탈출 자석의 결함이라는 거면 우리 사업이 가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협상하는 무드로 바뀌게 된 게 결국은 그 마틴 베이커가 자기네의 명예가 실추되면은 앞으로의 판로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세가 좀 고압 제세에서 협상 자세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재명 박사님, 회사의 최고위층들이 자신의 결함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책임이 이제 완전히 좀 밝혀지게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MB사 이런 결함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도 이제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이후에 합당한 보상은 어떻게 좀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키스 엘리어트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청했던 건 항공기 이 비용을 전부 보상해라. 그리고 조종사 그 좀 다친 거 그것도 다 보상해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바짝 긴장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제일 이 항공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봐서 김현장 법무법인 그 김현장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변호할 준비를 하고 아예 이걸 뭐 법정 투쟁을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뭐 법무법인 김현장 그 법률 변호사를 먼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경위를 쭉 설명을 드리고 사출 자석 손잡이 핑 규격서보다 약한 거, 그 다음에 키스 엘리어트가 써놓은 거 서명하고 간 거, 이런 걸 다 설명하고 또 현장 실험을 했는데 우리 기호 대령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에서 만들어 놓은 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치구인데 그게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에 부품이 있으면 거기에 못이 하나 있어도 따그닥 소리가 납니다.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한 치구가 크기가 거의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그 밤에 이제 사장을 모시고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출 자석을 거기에 장착해서 우리 기호 대령이 거기 직접 타고 밤에 저 천정에서 거꾸로 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이대열 박사가 지금 다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들이 이거는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마틴 베이커는 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계속 자기 잘못이 아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예. 계속 강변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는 각오를 했습니다. 법정 투쟁 가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어느 정도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떤 보상 방안 이제 그런 걸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야 이거 항공법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엔지니어고 ADD는 엔지니어 집단이거든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항공법이라고 하면 이거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외국에서 국제항공법을 연구했다는 공군의 그 공군사관학교의 교수부의 장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대일 박사를 불러가지고 야 당신 이 사람 아냐 이랬더니 자기 동기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한번 데리고 와보자. 그래서 그 히든 카드로 이제 준비한 것이 그 키스 엘리어트가 이게 서명해놓고 간 거,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그 공군사관학교 법학
교관 신성한 중령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법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 아주 그냥 유창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하고 해서 이제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뭐 이렇게 대처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싸움을 할 생각했죠. 법정 투쟁을. 그 대신 우리 사업은 이제 암담하다 이거죠. 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도 들 줄도 모르고. 그 우리 국가연이나 뭐 그런 돈이 없거든요. 연구 예산밖에.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뭐 다른 뭐 히든 수단은 없었고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협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크게 우리가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은 그 마틴 베이커에서 3번을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3번을. 첫 번째가 아까 키스 에리어트라고 사고 나자마자 이제 와가지고 첫 번째 그 친구가 와서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사인한 문서,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 해결의 키 포인트가 됐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해서 한번 사고 조사를 해가지고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우리 조태한 본부장님이 그때 위원장을 했어요. 여기 다 전부 다 위원이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파트, 뭐 비행시험 쪽 파트 우리 기대령이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한 달이 좀 넘으니까 그 마틴 그 부사장하고 그 생산관리부장이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에디디 방문해서 우리 에디디 소장님도 뵙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이제 아규를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정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는 뭐 보상하는 거는, 우리는 보상 요구를 했죠. 우리 달라고. 그러니까 항공기 가격하고 그 조종사 치료비 내지 보상비를 달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줄 수 없다. 단지 줄 수 있는 게 그 조종사 보상비로 현금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주고, 나중에 그 5호기의 그 비상탈출 좌석 2개를 그냥 주겠다. 그거를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해가지고 거기서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그 형 돌아갔고, 그게 90년도 1월달에 이제 돌아갔는데, 그 뒤로 아무런 리스판스가 없었어요. 저희는 뭐 계속 이제 우리 대우중공업을 통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제 결국은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거기도 이제 답답한 모양이죠. 나중에 9월달에 96년도 9월달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끓은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9월달에 그 똑같이 그 마틴 베이커 부사장하고 그 생산관리부장이 와가지고 그때는 뭔가 종교를 지으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저희들도 우리 협상팀을 다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협상 전략을 갖다가 세웠어요. 어떻게 하냐?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7년 이상 걸린다 그러고, 성공할 확률, 보상을 받을 확률이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반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우리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협상 전략을 가자. 그래가지고 3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협상 전략의 첫 번째는 현금으로 달라. 우리가 조종사들 그 보상비하고 비행기 가격하고 현금으로 달라. 두 번째는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교육, 이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국제 소송으로 가는 안인데, 우리가 보니까 이란이나 이안 다 좋은데 우리는 이란이 좋죠. 현금으로 받는 게. 근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이안을 원했어요. 이안을. 왜냐하면 기술이라든지 장비로 주고 싶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상에 있어서 거기를 도저히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건, 차라리 현금을 주려면 나는 국제 소송으로 가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 소송 가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서로 윈윈하려면 그 중간이 기술이나 교육이나 장비를 받는 거, 어차피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현금을 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그럼 우리는 그러면 기술 이쪽으로 교육으로도 받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접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10개월 동안 우리가 해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우리는 그쪽에다가 명예를 살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실리를 찾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게 이게 뭐냐면은 책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제작물 뭐 제작사의 책임에 관한 뭐 이런 게 있는데 50% 이상 책임을 지게 되면은 그 사고의 책임을 그 회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책임 50%만 지겠다는 게 이제 그 마틴 베이커가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자기네가 50%의 사고 책임만 지면은 그 사고의 주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안 올라간대요.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너네 사고 50%만 하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게 그럼 나머지 50%는 누구냐? 그러면 대우중공업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업체 책임이다. 이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결국은 조종사 보상비하고 이걸 다 합쳐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불? 200만 불 한 20억 정도의 이제 배상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그 중에서는 이제 한 1억이니까 18만 불, 18만 불이니까 1억 8천 정도. 그래서 합쳐 보니까 한 200만 불 정도인데 200만 불에 50%면 이제 100만 불이 되겠죠. 100만 불은 자기들이 주겠다. 그래서 100만 불 중에 현금으로 주는 거는 9만 불 해가지고 그건 치료 보상비, 조종사 보상비라서 그거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물건으로 주겠다. 그래서 뭐 5호기 그 비상탈출 자석을 그냥 2개를 더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주겠다. 그래서 100만 불을 확보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동의를 안 했어요.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게 처음에 잘못 얘기했구나. 좀 더 올릴 걸.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있었더니 이제 사인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제의를 한 게 그러면은 이건 보상비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걸 공짜로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비가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 미공군 4명이 그런 교육을 받는데 그 돈이 300만 불이에요. 300만 불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150만 불이죠. 그럼 뭐 우리 돈을 한 뭐 1,000원씩 해도 15억 정도의 그 돈인데 그거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공군에 한 명하고 국방과 용석 한 명하고 두 사람을 그렇게 공짜로 해서 150만 불어치, 그러니까 15억을 그냥 주겠다. 그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뭐 우리 본부장님, 뭐 부장님 전부 다 이 정도 선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해가지고 부사장님하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게 국내 개발 항공기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70%의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마틴 베이커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명예회복도 했고 또 실제로 예산 절감까지 한 역사적 사건으로 아마 남게 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영국의 마틴 베이커 사는 명예를 또 우리 ADD를 포함한 우리 측에 있어서는 실리를 결국 이제 윈윈하는 협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시제기 추락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고였었는데요. 그 사고 원인을 밝히고 또 보상을 얻어내는 이 과정이 외국 기업과의 굉장히 끝없는 공방전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너무 고단하고 긴장되는 싸움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또 많은 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입장에서 네 분의 패널 분들께 결국 이제 KT1 015기 추락 사건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좀 약이 됐는지 혹은 또 독이 됐는지 또 객관적인 평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네. 항공기 추락이 약이 되었느냐 독이 되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좀 무리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항공기 특성상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요. 특히 그 항공기는 개발 도중이나 운영 중이나 사고나 특히 뭐 추락 사고 같은 것은 거의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고로부터 많은 분석과 교훈을 통해서 향후 많은 개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약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됐었고요. 우선 항공기 개발된 많은 분야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분석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유수한 그리고 좀 명망 있는 그런 기업과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결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쾌거 중에 하나였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많은 그 군이나 국방부나 뭐 이런 그 많은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박사께서. 예, 저희들은 KT국산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마틴 베이커의 사출 자석의 문제이지 우리 개발팀의 설계팀의 결정적 잘못은 없다. 이것이 판명됨으로써 저희들은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연구개발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나 대우중공업 그 당시에 이 산업체 분들에게도 항공기 연구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품 하나 잘못이 곧 항공기 추락 사고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였고 그 당시에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 대우중공업, 그다음에 협력업체 일치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이대월 박사께서. 예, 그 약이 약간의 독이 들어가 있는 게 약이라고 말들 하는데요. 저희도 아마 약간의 그 독 견딜 수 있는 그런 독을 갖다가 우리가 아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 요번에 그 사고 날 때 처음에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초동 수사를 잘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처럼 저희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업을 성공했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사고 문제의 그 원인을 갖다가 하고 특히 그 증거를 남겼다는 거. 그래서 그 상대방 마틴 베이커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함께 사인을 만들었다는 게 아마 가장 우리가 앞으로 문제 어떤 사고에 대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제가 40년 이상 쭉 가지고 있는 좌우명인데 역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연속되는 위기 연속인데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약간의 독의 맛을 독을 먹고 그걸 약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번 사고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호 대령께서. 약입니다. 이 약이긴 한데 좀 저 희생이 좀 컸죠. 이 마틴 베이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그 사소한 그 문제 그거를
이걸 저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캐치하지 못한 거, 마틴 베이커 같은 그런 대회사도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구나, 저희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anything that can go wrong, it will go wrong. 뭔가 나쁘게 갈 수 있는 놈은 언젠가 나쁘게 간다. 이런 교훈을 그때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일오기 시제기는 추락했지만 KT1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사고를 딛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날고 있는데요.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